안녕하세요. 1월 2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참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요 공모 결과는 1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일에 나오고서 배포가 26일, 4일 정도 걸렸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3차 공모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 1차가 있고 2차도 있었다는 건데, 1차는 작년에 2020년 8월에 있었고 2차는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가 1월 22일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앞서 2차례에 걸쳐서 몇 개 과제를 지원하느냐, 6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각각 반반씩 나눠서 치료제 3개, 백신 3개의 임상 지원을 하였었는데, 그때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치료제 하나, 둘, 3개, 백신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 2차 때도 셀트리온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자, 지원 단계는 1상, 2상이고, 여기 보면은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해줬던 게 2020년 7월 17일에 1상, 2달 뒤에 9월 17일에 2상, 3상을 식약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1, 2차 때도 지원을 받았었다. 요게 이제 보면은 녹심자 혈장 치료제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3차에는 어떻게 됐느냐? 3차에는 10개 과제가 응모하였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8개, 백신이 2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4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치료제 2개, 백신 2개. 여기 치료제 2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원 단계는 3상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1상, 2상이 지원 단계였는데 임상이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3상이 지원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식약처 승인은 9월 17일. 요거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1, 2차에서 지원한 것은 1, 2상이고 이번 3차 지원에서는 3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보니까 후속 임상 3상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보니까 대웅제약 셀트리온이 치료제로 있고, 백신에는 셀리드랑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단계는 1, 2상인데 여기 앞에 백신을 보면은 백신은 달라졌죠.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이 1, 2차 때 지원을 받았다면은 3차에서는 지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셀리드랑 유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했고, 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다는 것이고, 선정이랑 확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정 후 10일간의 이의 신청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을 하고, 요것도 최종 확정 아닙니다.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들을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정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협의하냐, 총 연구비 규모, 국비 지원 금액, 연구기간, 성과 목표, 요런 것들을 협의를 다 하면은 그때 이제 확실하게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정부의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예산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에는 940억 원이었는데 21년에는 1388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 확대를 한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셀트리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하는 것을 보면은 백신 5개, 치료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료제가 지원이 더 많죠. 84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대1 수준으로 나눠져 가지고 치료제가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고 과제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단순 계산으로 5분의 2, 대략 300억 원은 셀트리온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기준으로 삼아서 R&D 파이프라인 규모 상위 10개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코로나19랑 관련된 사업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2020년 5월 7일에 나왔던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했느냐, 기존에 개발된 약을 재활용하거나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거나, 그리고 인수 및 투자를 통한 판매권 획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약을 가지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좀 비슷하니까 사용해 볼 수 있다라면은 자신의 약을 재활용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기술이 하나가 부족하다, 근데 다른 데는 가지고 있다, 그럼 합치면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2개 회사가 같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온테크, 그리고 중국 푹신약업, 여기가 이제 공동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뉴스 기사에서도 한번 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EMA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랑 독일 바이온테크가 EMA에 대한 사이버 공격 과정에서 공동 개발한 백신 관련 서류에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왜 화이자랑 바이온테크가 같이 등장했느냐, 둘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둘이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2020년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초에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4월 달 말에
임상시험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EMA에게 서류들을 제출한 상태였던 거죠. 그게 2021년 1월 15일입니다. 해킹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고 있었던 시기가 1월 15일.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에 이미 벌써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있었죠. 여기 화이자랑 바이온테크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임상이 끝나고 EMA에게 제출했고, EMA에서는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자, 이러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런 게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수 및 투자를 통한 판매권 획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발할지는 못하겠고 다른 사람이 개발하면은 우리 국가에는 내가 인프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주겠다. 그런 판매권 획득이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존에 개발된 약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들은 가지고 있는 약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재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규모 전 세계 1위가 바로 스위스의 노바티스라는데,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 치료제 일라리스를 적용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장 임상 3상으로 직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기준 전 세계 2위가 일본의 제약사 다케다입니다. 이 다케다도 역시 가지고 있었던 의약품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3위가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4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자사가 개발한 항암제를 약물 재창출로 시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린도 마찬가지로 항체 치료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라는 게 뭐냐면은 N번을 독립시행한다. 그리고 확률이 P를 가진다. 그러면은 이항분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럼 P는 6분의 1이고요. N은 10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B라고 쓰고서 NP라고 하는데 N이 횟수입니다. 그래서 10번을 던지니까 10이 되겠고, 요 P는 숫자 6이 나올 확률, 그래서 6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항분포라는 것인데, 요것은 연속이 아니죠. 당연히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NCK이고요. 요거는 성공할 확률, 요거는 실패할 확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요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확률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n번 독립시행할 때 확률 P, 요게 이항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확률 6분의 1, 이렇게 하면은 B하고 N, P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항분포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